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고 사례를 통해 AWS 보안을 알아가는 이 강의, 여러분과 함께할 이동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이 강의를 선택하신 건가요? 지금 이 동영상 어떤 이유로 보게 되신 건가요? 아마 제목에 있는 사고 사례라는 단어가 관심이 가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선택하신 건지 이제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 기획 의도 정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보안 사고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AWS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객이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은 비즈니스만 잘하면 된다. 나머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을게. 잘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객들은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하는데 이제 관심을 두고 거기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겠죠.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걸 최대한 가져와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에는 무게중심이 쏠리는데 그와 대조해서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보안성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선순위도 밀리고 잘 안 되고 잊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고가 좀 증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온프레미스 환경, IDC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에 보안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제 대답은 한결같아요. 차이는 없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서 보안의 원칙의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보안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것 뿐인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접근 통제를 잘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이 접근 통제 잘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온프레임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네, 방화벽 같은 이런 장비들을 놓고 방화벽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allow, deny, IP는 어떻게 할 거고 내부는 어떻게 열어줄 거고 이런 설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WS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죠. 방화벽 설정, 방화벽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방화벽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방화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방화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설정을 하는 거죠. AWS의 Security Group, 네트워크 ACL, 그리고 네트워크 Firewall. 이런 설정들, 이런 서비스들을 설정을 해서 온프레임의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의를 만들 때 참 고민이 됐던 부분이에요. 어떤 강의든 마찬가지이겠지만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싶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인지 개발자인지 데브옵스 엔지니어인지 아니면 그냥 비엔지니어 직군일 수도 있고 디자이너나 직군별로 치면은 그렇고 AWS 내지는 보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 내지는 지식이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를 보통은 타겟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타겟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롯이 사고 사례를 통해서 보안을 AWS 보안을 알아가는데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진행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준비를 했고요. 자, 제가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처음에는 이 강의를 만들 때 이 컨셉이 아니었어요.
그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AWS 보안과 관련된 그 공식 가이드 내지는 무슨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처음에는 만들려고 했었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잘 찾아보면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뭐 인터넷 뒤져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방식을 접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민하고 경각심을 갖는데 화두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고 사례를 통해 AWS 보안을 배워보자 라는 컨셉을 가지게 된 겁니다. AWS를 이용하는 고객사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사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사고 원인, 분석, 대응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고 사례의 대부분은 국외의 사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사례로 하게 되면 사실 어떤 강의에 노출된 정보를 활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는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일종의 수위 조절이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기준을 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게 있었고 해외 사례로 했을 때의 장점은 확실히 명확하더라고요. 일단 사고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 산업군의 사고 사례를 다룰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일단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되게 고맙게도 해외에서는 어떤 뭐라고 하죠? 뭐 재판을 요구하는 문서라든지 뭐 수사와 관련된 문서 이런 것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닌데 일부 이렇게 오픈된 것들이 있어서 강의를 준비하는데 뭐 도움이 됐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다 오픈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오히려 사례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얘기는 너무 하고 싶은데 사례가 너무 적은데 라는 것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개된 자료가 적으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을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강의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내 사례는 아마 제가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대부분은 해외 사고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의 하나하나당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글을 통해서 사고 사례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페이지에 오시면 한 강의당 여러 개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는 글로써 이 사고 사례가 어떻게 된 거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거를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사고가 난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게 된 어떤 전반적인 뭐 경위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사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는 뭐 우리가 조직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볼 겁니다. 사실 사고 사례는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지기 위한 단서에 불과하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우리가 배울 점, 고민할 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사고 사례와 관련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과 관련된 AWS의 기능 내지는 아키텍처와 같은 부분을 실제로 이제 뭐 실습하면 내지는 소개하는 걸로 강의 하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뭐 공개된 자료들은 뭐 읽을거리로 이렇게 제공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분명히 재미있을 거고요. 뭐 AWS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AWS랑 전혀 상관없는 뭐 온프레임이냐 클라우드냐 이야기 앞에서 했잖아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정확하게 보안의 포커스가 맞춰진 이야기들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키워드가 되게 다양하죠. 사고 사례, AWS 보안. 하지만 이 모든 거를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는 하나입니다. 보안. 우리는 보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보안 이야기들도 포괄해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자, 당연하겠지만 이 강의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AWS 보안에 대한 수준 향상에 있기는 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자가 당연히 목표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의 보안 수준이 향상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 회사겠죠. 네, 회사의 보안성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조직 전체 구성원들의 어떤 보안 인식이 좀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지, 이 얘기는 우리 뭐 엔지니어들한테 공유해 가지고 조금 준비하자고 해야 되겠다, 이런 액션만 일어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강의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 뭐 교수님 강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터넷 강의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뭔가 가르친다는 형태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오히려 뭐 여러분들과 함께 사고 사례 하나를 두고 같이 공부해 본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뭐 답안지를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강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 데이터에 대한 고민, 뭐 개발 문화라든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상황을 고민을 함으로써 보안 수준을 높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한번 같이 겪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거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단순히 뭐 가르치는 거 배워가지고 적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강의가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던 다른 강의들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네,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쪼록 한강 한강 배우고 또 고민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AWS 보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조직에 적용이 돼서 안전한 서비스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AWS 보안을 사고 사례로 배우는 이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재밌게 들어주세요.